오늘까지 과연 군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나경원 의원이요.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한다 얘기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9.19 남북 군사합의 즉각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입니다, 여러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합니다. 해상 경계작전의 실패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건을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진전된 남북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야는 이렇게 심각하게 달려들지 모르겠는데요. 정작 이 취재를 하는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군의 말이 하루 이틀 다르고요. 그렇게 파고가 높아서 그 당시에 눈치채지 못했다고 하지만 0.5m 바다는 잠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이 기자들의 현재 군 보고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하긴 하겠지만 최초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는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네. 그거를 조사 중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발견한 것이 해경이 아니라 어민이었고 네. 바다상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박해서 들어온 것이었고 나아가서 신고까지 어민이 한 거였고 네. 심지어 그 신고가 군에도 전달이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 상황이라 기자들이 이제 더 이상 군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현재 이 군의 거짓말 때문에요. 사과를 한들, 머리를 숙인들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네. 총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때 엄정하게 이 은폐라든지 만약에 이 조작의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따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삼척항의 목선 사건은 네. 우리의 안보가 뚫렸다는 놀라움뿐만 아니라 사실 동해상에서 NLL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광활한 바다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그만 목선을 따지기가 쉽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말 3일 동안 들어와서 그 동력선이 들어와서 삼척항에 저반을 내서 육지 상륙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군에 대해서 질타가 갈 수밖에 없는데 군의 초동 대응이라는 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5일 날 삼척항에서 발견했는데 17일 날부터 군이 이제 기자들에게 해명을 하는데 17일 날 발표, 18일 날 발표, 19일 발표, 네. 심지어 오늘 발표까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취재하시는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이 보면 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까 제가 나경원 대표, 황교안 대표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군이 자기들의 경계가 허술했고 뚫렸으면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건데 조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명하든가 아니면 이거 좀 은폐하거나 아니면 조금 죄를 좀 죄가 아니라 잘못을 조금 더 덮어보려고 하는 만약에 그런 의도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계속 했다고 한다면 네. 오늘 국방부 장관이 사과에서 밝힌 것처럼 엄정한 네.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은 문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 보고서 보면 이미 삼척항으로 들어왔고 접안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군 당국은 이 말만 피해서 삼척항 인근 먼바다 아니면 삼척항 부두 끝에 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꼬리가 물리지 않도록 했다는 그 노력. 정말 슬픈 노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평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평양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시는 길마다 엄청난 예포와 꽃다발으로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양에서 지금 정상회담에 착수했고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주진희 기자, 이때까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상황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오전 한 10시 정도에 베이징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평양에는 한 11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공항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지 여사가 나와서 영접을 했고요. 여기에는 온갖 간부들이 모두 다 대동이 됐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기에 같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수청설이 그래요? 나돌았던 인물이지만 건재하다라는 걸 과시한 거고요. 네. 이어서 화려한 카퍼레이드도 있었고요. 이어서 네. 금수상 태양궁전까지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간 뒤에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찬 이후에 지금은 네. 정상회담이 한창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김정일, 김정은 부자, 그리고 시진핑 부자에 이어서 대이은 두 가문의 인연을 이번에 각별하게 강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노동신문 일면을 통해서 또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편지를 통해서요, 각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스금 평동지에 대한 북한에서의 이 노고, 환영,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변호사님? 이거 대단하죠. 지금 뭐 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나왔고 또 카퍼레이드도 하고 온 네. 모든 핵심 간부가 총출동이 됐고 지금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이 전부 현재 준전시 상태랍니다. 특별경비. 그래서 네.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그 시진핑 주석이 오니까 온 국가가 총단결해서 아무런 일이 없이 잘 되게 하자 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네. 그야말로 전 국가적인 행사로 봐야 되는 거죠.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14년 만에 그 방북이죠. 이걸 통해서 지금 그 북핵 문제와 또 지금 뭐 미국과의 문제, 네. 또 평화협정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두 나라가 만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G20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북한핵 당신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제 나도 끼어들겠다고 해서요. 사자 4분의 1의 지분을 내가 갖고 있다. 상당히 묵직하게 어깨를 치고 들어왔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8, 29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을 앞두고 네. 치열한 다자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무역전쟁 기싸움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시진핑 주석이 그 오사카를 가기 전에 이 시기를 택한 것은 절묘한 계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미 4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죠. 가서 이미 시진핑 주석을 정중하게 초청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오질 않고 있었어요. 시기를 저울질했던 겁니다. 그 시기를 지금 오사카 가기 전에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봐도 북경에서 평양을 거쳐가지고 오사카를 감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단판을 벌일 때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득이 될 수도 있는 북핵 문제 아니면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역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또 북한을 어떻게 내가 또 그 설득하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걸로는 최고의 지금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평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게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잠깐 외교적으로 좀 곤궁한 처지된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서 네. 수석보좌관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의한 지가 지금 3달째입니다. 그렇죠.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6월 말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지금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지금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와중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먼저 평양을 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동안 있었던 한반도 운전 자료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방북 전에 나름대로 견제구를 던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 러시아 금융회사에 대해서요, 이 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우리 쪽은 또 쌀 5만 톤을 보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요? 네, 미국은 정확하게 본인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어제 이동훈 본부장이랑 만나서 회담을 하는 과정 혹은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 중에서 예의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 유연한 접근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를 한 겁니다. 더불어서 네. 4시간 뒤에 바로 미 재무부가 러시아 회사에 대해서 북한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에 들어갔죠.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 하지만 네. 대화는 이어가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시진핑 주석이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지 한번 두고 보겠다. 네. G20에서 트럼프가 아마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쌀과 관련해서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5만 톤 지원을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직접 지원은 아니고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 같은 경우 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정부가 추진해왔던 부분인데 네. 또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국이 또 약간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저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 같은 걸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그걸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북한이 안 받겠다 그러는데 저렇게 네. 국제기구를 통해서 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참 힘들고 굶주리는 우리 북한 동포를 도와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 네. 의무죠. 근데 시기적으로 북한이 아이고 우리 도와줄 필요 없어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떠맡기게 되면 저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이 5만 톤 대북 식량 지원 결정이라는 게 네. 우리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 지금 이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렇게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 그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카드 같은데 네. 저는 그 효율성에서도 조금 의문이 제기돼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쌀 지원, 비료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제공하는 돈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갖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대북 채널이 열립니다. 적십자회담을 열어야 되고 적십자회담에서 그 지원의 규모와 방식과 날짜 이런 것들 다 협의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채널이 개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5만 톤이라는 엄청난 지금 금액을 주는데 WFP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거 같아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열리고 있고 네. 북핵 문제가 교착되니까 그럼 남북 대화에서 풀어야 되는데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니 쌀이라도 줘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쌀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직접 대화를 해야죠. 네. 그러려면 직접 주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가타부타 말이 없고 오히려 쌀 주는 타령이나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고 하니까 WFP에 준 거예요. 그러면 북한하고 만날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북 채널 개통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에 대북 5만 톤 쌀 지원은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주진희 기자, 지금 기자실에서의 후문이 궁금한데요. 언제쯤 이 두 정상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을 그리고 또 기사를 접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은 CCTV라고 하는 공영 방송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제 북한과의 만남에서는 시차를 좀 두는 게 있는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오늘 한 저녁 지나서나 내일 아침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